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예. 자, 거기에 뭐 서류를 조작하고 점수를 조작하고 해가지고 채용비리들이 드러났는데 디자인진흥원,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용비리의 성격을 저는 권력형 채용비리로 보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감사한 결과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예, 평가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볼 때 이 공공기관이 그 특성상 자율권을 우리가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인사 운영에서 상당히 방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실무적인 관점에서 네, 그러면 내부적인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외부에서 청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죠. 상대적으로 시스템상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사례가 있는데요.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특정한 의원의 비서관의 부정채용에 관해서 감사를 하신 거예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채용 비리가 다 밝혀졌는데 이것은 이 당의 비서관의 채용 비리가 특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언론에서 도하 연일 터져 나오듯이 하는 수백 명, 무려 한 600명 가까운 교육생 비리 등등 이런 부분은 전혀 보질 않으셨어요. 최근에 춘천지검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정 비서관과 관련된 지금 압수수색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 감사의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 감사 계획을 세우면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인사 부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랜드를 묻습니다. 예, 강원랜드도 그 일환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반을 지금 감사하신 게 아니고 전반을 보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 비리 이 부분까지도 다 감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한 하위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감사 가기 전에 자체 감사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래서 묻습니다. 감사를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원랜드는 특정 의원의 특정 비서관 채용 비리만 본 결과가 됩니까? 저희들 그건 다소 오해 여지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년 이후에 24건, 지금 그걸 빼고 나면 23건입니다.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셨습니까? 수사를 갔지요. 예, 이 부분도 수사를 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KBS 감사를 하고 진행 중이시죠? 지금 여러 가지가 KBS에 대해서 있습니다만은 KBS 관련해서 KBS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음악회의 법인카드를 대량 쓰고 또 해외에 나가가지고 백화점에 나가가지고 이러한 그와 관련돼서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죠? 예, 감사 요청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해서 이 부분은 일부 확인하셨죠? 아니요. 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되지 않으면 감사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감사 개시하지를 않아왔습니다. 우리 감사원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 요구를 한다든지 민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감사 개시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냐 하면 KBS 노조가 민원 제기를 하고 고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규영 이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분만 아니라 KBS 이사들의 상당수가 그랬다는 건데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백화점에 사용하고 주말 공휴일에 심지어 일본 가서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메이저리그 관람하고 브로드웨이 공연 관람하고 법인카드로 애견 비용을 무려 34차례까지 개를 위해서 애견 비용을 위해서 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람비로 20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다. 이 강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사실 확인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외행상 비정상적인 것 사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사용.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가 있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본격적인 감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또 나중에 제보 충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절충교육은 지난번 감사한다고 법사위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FX 사업과 관련해서. 자,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은 1억 5천만 불의 군통신 위성과 관련된 겁니다. 절충교육을 원래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수년 동안 넘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것이 유상으로 이 비용을 한국 정부 국방부가 부담한다라는 것으로 전환됐다 하는 기사도 나왔고 제가 알기에도 그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절충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늘 감사 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처리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맞지 않습니까? 예. 알려주시죠. 저희들이 통상의 경우와 자, 같이. 로키드 마틴으로 F-15에서 F-35로 바뀌었는데 기종이 그게 FX 사업이에요. 그것이 이제 절충교육이 포함된 그런 그 거래였는데 최근에 이것을 최근이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확정가, 즉 고정가 계약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키드 마틴사의 F-35가 가격이 하락돼가지고 약 8천억 원이 넘는 여유분이 생겨서 그것을 우리 정부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통신 위성 비용이 높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로키드 마틴사에 한국 정부가 전보해 주는 걸로 사실상 유상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이 사안의 실체라는 겁니다. 맞죠? 예, 지금 확인해 드리는 거는 맞죠? 현재로서는 아니 제가 확인을 해 드리기는 그런 부분으로 감사를 하고 계신 건 맞죠? 절충교육 그 부분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연손해금 300억을 면책해주고 더 나가서 수천억의 돈을 무상으로 받을 것을 지금 유상으로 전환해 주는 일이거든요. 추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영 감사원장님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제1롯데월드 건축 승인은 군사안보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반역적 행위라는 차원의 국민감사 청구를,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차원에서의 첫 질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최근에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임기를 상당 기간 남겨놓음에도 불구하고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옷을 벗어야 했던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내용들은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과의 취재 내용에 입각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당시에 이 제1롯데월드를 시장의 직함 권한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공군이 절대적으로 이것은 국가안보상의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정말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당시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종 불가 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시한을 정해서 가능한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라. 이런 보도는 들으셨죠? 기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크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자, 첫 번째 사진요. 555m 저 일대의 상공에는 저만한 크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건물들이 비일비재한데 유독 저 어마어마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입니다. 다음에 보시죠.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니 성남 비행장의 서편 활주로와 동편 활주로 두 개의 활주로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지역은 어디냐면 제2롯데월드 전망대입니다.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최북단의 공군기지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국가원수인 대통령 전용기가 입착륙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투기와 모든 군 관계 군용기들이 수시로 뜨고 내려야 되는, 작전을 펴야 되는 그러한 공군기지입니다. 저것을 제1롯데월드에서 조망이 가능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편 활주로와 동편 활주로입니다. 저 동편 활주로를 3도를 비틀어 가지고 결국은 제1롯데월드와 그 위에 있는 상공, 영공을
소위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다음 보이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삼도를 비틀어서 동편 활주로를 바꿨지만 여전히 군사안보상에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첫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기역 부분을 보십시오. 비행기가 저렇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착륙하기 위해서는 소위 서편장주, 동편장주라는 일종의 궤적과 패턴이 연공이 확보돼야 됩니다. 저 555m의 저 거대한 시설이 있게 됨으로써 기역 부분의 활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니은 부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비행기, 전투기 등을 포함해서 저 장주가 불가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롯데 월드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의 서편 장주, 어마어마한 상공 영역은 전혀 군사용으로 작전이 불가능한 몹쓸 영공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죠. 저것이 빨간색 부분을, 까만색 부분을 3도를 비틀어서 비행 안전구역을 벗어나게 하는 꼼수를 써서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모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군사안보상의 위험은 물론이지만 평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 지역은 1년 중 365일 중에 100일 이상이 기상악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활주로를 3도 비틀어서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날 정도입니다. 근데 조종사의 조종미숙, 일기 불순, 계기의 오작동, 또는 계기가 잘 말을 안 듣는 경우, 소위 계기 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1도 내지 2도만 잘못 비틀어도, 예전에 헬리콥터가 아파트에 정면 충돌한 그 사건 아시죠? 강남에서? 예, 뭐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전투기가 1, 2도의 계기의 문제점이나 기상의 불순이나 조종사의 미숙, 부주의로 인해서 1, 2도만 잘못 비틀어도 제1호도 월드 저 타워에 그대로 정면 충돌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평시에도 그렇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전시와 유사 사태입니다.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가 가장 적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되고 위험한 지역인데, 적이 만약 포격을 가려고 할 때, 전투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려고 할 때, 포격을 가려고 할 때 전투기 조종사는 스스로 생존을 위한 기동 영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뭐 제 전문적인 표현인데요, 적어도 회피 기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격이 날라오면 전투기가 속력을 빠르게 가든지 늦게 가든지 좌우로 피한다든지 상하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 서편 장주 지역, 제2롯데 월드의 저 상공은 전혀 작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투기가 움직일 수 있는 제약이 한정되어 있다. 자, 더 심각한 건 말이죠. 저 제2롯데 월드 전망대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가 다 조망이 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 총격범이 호텔에서 난사를 했습니다. 같은 위치입니다. 제2롯데월드에서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혹은 북한이 맘먹고 대통령 전용기를 요격한다든지 군사용 시설과 군용기를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직 공군참모총장 모두 대부분들, 공군의 뜻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거는 안 됩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20년 동안 안 된 건데 왜 이걸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승인이 됐다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감사청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 감사원장님께서 엄정한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하셨어요. 예. 자, 거기에 서류를 조작하고 점수를 조작하고 해가지고 채용비리들이 드러났는데, 디자인진흥원,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강원랜드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용비리의 성격을 저는 권력형 채용비리로 보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감사한 결과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예, 평가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볼 때 이 공공기관이 그 특성상 자율권을 우리가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인사 운영에서 상당히 방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뭐 그런 실무적인 관점에서 네, 그러면 내부적인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외부에서 청탁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죠. 상대적으로 시스템상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중에 좀 특이한 사례가 있는데요.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되어 있는 그래서 상태라. 묻습니다. 감사를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강원랜드는 특정 의원의 특정 비서관 채용 비리만 본 결과가 됩니까? 저희들 그건 다소 오해 여지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년 이후에 24건, 지금 그걸 빼고 나면 23건입니다.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셨습니까? 수사를 갔지요. 예, 이 부분도 수사를 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KBS 감사를 하고 진행 중이시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KBS에 대해서 있습니다만은 KBS 관련해서 KBS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뭐 음악회의 법인카드를 대량 쓰고 또 해외에 나가가지고 백화점에 나가가지고 이러한 그와 관련돼서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죠? 예, 감사 요청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해서 이 부분은 일부 확인하셨죠? 아니요. 해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감사에 착수를 했어요. FX 사업과 관련해서. 자,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은 1억 5천만 불의 군통신 위성과 관련된 겁니다. 절충교육을 원래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했는데 이것이 수년 동안 넘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것이 유상으로 이 비용을 한국 정부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전환됐다 하는 기사도 나왔고 제가 알기에도 그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절충교육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늘 감사 중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처리 단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맞지 않습니까? 예. 알려주시죠. 저희들이 통상의 경우와 자, 같이 로키드 마틴으로 F-15에서 F-35로 바뀌었는데 기종이 그게 FX 사업이에요. 그것이 이제 절충교육이 포함된 그런 그 거래였는데 최근에 이것을 최근이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확정가, 즉 고정가 계약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키드 마틴사의 F-35가 가격이 하락돼가지고 약 8천억 원이 넘는 여유분이 생겨서 그것을 우리 정부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통신 위성 비용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되지 않으면 감사의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고 감사 개시하지를 않아왔습니다. 우리 감사원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감사 요구를 한다든지 민원 요구를 한다고 해서 감사 개시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냐 하면 KBS 노조가 민원 제기를 하고 고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강규영 이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분만 아니라 KBS 이사들의 상당수가 그랬다는 건데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백화점에 사용하고 주말 공휴일에 심지어 일본 가서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메이저리그 관람하고 브로드웨이 공연 관람하고 법인카드로 애견 비용을 무려 34차례까지 개를 위해서 애견 비용을 위해서 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람비로 200만 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다. 이 강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 사실 확인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외행상 비정상적인 것 사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사용.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가 있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본격적인 감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또 나중에 제보 충지를 하겠습니다만은 절충교육은 지난번 감사한다고 법사위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특정한 의원의 비서관의 부정채용에 관해서 감사를 하신 거예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채용 비리가 다 밝혀졌는데 이것은 이 당의 비서관의 채용 비리가 특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언론에서 도하 연일 터져 나오듯이 하는 수백 명, 무려 한 600명 가까운 교육생 비리 등등 이런 부분은 전혀 보질 않으셨어요. 최근에 춘천지검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정 비서관과 관련된 지금 압수수색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 감사의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해 감사 계획을 세우면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인사 부분을 하겠다는 자, 계획을 강원랜드를 세웠습니다. 묻습니다. 예, 강원랜드도 강원랜드에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전반을 지금 감사하신 게 아니고 전반을 보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생 비리 이 부분까지도 다 감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한 하위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감사 가기 전에 자체 감사를